첼시에서는 그저 그런 유망주로 평가받으며 이곳저곳 임대를 떠돌아다니다가 에버튼에서 기량을 만개시키며 이름을 알린 로멜루 루카쿠의 에버튼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버튼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루카쿠는 어린 나이에도 좋은 피지컬을 지녔으며 득점력 역시 뛰어난 선수였다 보니 유럽의 수많은 클럽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선수였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첼시로 이적하였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꾸준한 기회를 받지 못하며 여기저기 임대를 떠나다녀야 했던 루카쿠는 다시 1년간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루카쿠는 본격적으로 맹활약을 펼치죠. 리그 6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시작으로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꾸준한 득점 능력을 자랑한 루카쿠는 리그 31경기에 출전하여 15골을 기록하였고 에버튼의 리그 5위의 호성적을 이끈 주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게 루카쿠가 골 폭격을 하는 사이에 그의 원소속팀 첼시는 득점 가뭄에 시달렸는데, 첼시의 공격수 중에 리그 10골을 넘긴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 보니 스트라이커들의 형편없는 득점력을 지켜본 팬들은 하루빨리 루카쿠의 복귀를 바라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하지만 첼시 보드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맹활약하던 디에고 코스타를 영입하면서 스트라이커 보강을 마친 첼시였기 때문에 루카쿠는 첼시에서는 더 이상 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첼시에게 이적 요청을 알리게 되면서 루카쿠는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튼으로 이적료 2,800만 파운드와 함께 이적하게 됩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기존 스트라이커의 잦은 부상 및 부진과 서브 스트라이커의 이적으로 공격진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기에 루카쿠를 영입함으로써 확실한 피니셔를 얻게 되면서 에버튼에게는 최고의 영입 소식과도 같았죠. 하지만 월드컵의 여파라고 봐야 될지 루카쿠는 이적료에 비하면 아쉬운 활약을 보였고, 특히나 리버풀 원정에서는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지난 시즌과는 폼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루카쿠의 폼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15라운드까지 리그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행진을 이어나갔고 15위까지 내려간 에버튼이 10위로 올라서면서 팀의 분위기 또한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죠. 최종 리그 성적은 10골 5도움으로 팀 내 1위를 기록한 루카쿠는 더불어 유로파리그에서도 8골 2도움을 기록하며 유로파리그 공동 득점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리그 초반 아쉬운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래도 마냥 못하지는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저번 시즌 아쉬운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면서 완전히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준 루카쿠는 리그 14라운드까지 10골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리그에서 넣은 골을 리그 3분의 1 만에 넣으면서 팀 내 득점 1위로 올라섰는데요. 에버튼 팀 내 득점 1위에 이어 바디에 이어 리그 득점 2위를 기록 중이다 보니 15-16 시즌 최악을 달리고 있는 첼시 팬들은 루카쿠를 보낸 것을 아쉬워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22살로 어린 나이임에도 에버튼에서만 100경기 50골을 기록하였고 거기에 벨기에 리그에서 넣은 41골과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넣은 17골까지 합치면 251경기 108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루카쿠는 어느덧 에버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리그 후반기에도 득점 행진은 계속되었고 리그 22라운드까지 15골을 기록하며 바디랑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선 루카쿠는 리그컵에서도 4골을 포함하여 시즌 19골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폭풍적인 맹활약을 펼쳤죠. 이렇게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었다 보니 당연하게도 여러 구단에서 루카쿠 영입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에버튼 입장에서는 핵심 스트라이커이기에 그를 영입하려면 당시 1,000억 원 넘게 받아야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24라운드 바디가 3골을 더 넣으며 앞서 나가는 반면에 루카쿠는 골 소식이 뚝 끊어지면서 영입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리그에서 18골로 바디를 바싹 추격하였지만 이후 득점이 멈추면서 끝내 최종 18골로 리그 득점 4위를 기록한 루카쿠는 리그뿐만 아니라 컵 대회에서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면서 시즌 총 46경기 25골 6도움을 기록하며 에버튼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리그 4라운드 썬덜랜드 원정에서 후반 15분 정확한 헤더로 선취골을 만들어낸 루카쿠는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했고 곧바로 또다시 득점에 성공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경기 MOM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에버튼 소속 첫 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부터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에도 약팀을 상대하나 강팀을 상대하나 루카쿠는 전방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고 24라운드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 무려 4골을 퍼부으면서 리그 16호 골로 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죠. 그렇게 17라운드 토트넘 원정에서도 득점을 기록한 루카쿠는 2000시즌부터 6시즌 동안 139경기 60골을 기록한 던컨 퍼거슨을 제치고 130경기 61골을 기록하면서 에버튼 소속 최다 득점자가 됩니다. 그만큼 에버튼에서의 루카쿠의 존재는
그를 빼면 공격력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루카쿠에게 최고 주급을 제시했으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에버튼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게 되었는데요. 루카쿠는 지난 두 차례의 이적 시장 동안 보드진이 선수 영입에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여 선수들을 잇따라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팀에 대한 비전에 회의감을 느꼈다 보니 곧 에버튼을 떠날 것으로 보였죠. 리그 37라운드까지 24골로 여전히 득점 1위를 달렸지만 두 경기를 남겨두고 케인에게 득점 1위를 내주면서 루카쿠 본인에게는 아쉬움이 컸겠지만 팀은 7위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로 나가게 되었죠. 시즌이 끝나고 루카쿠의 이적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루카쿠 본인도 팀 내 최고 주급을 제한한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적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첼시, 맨유 등과 이적설이 나고 있지만 루카쿠 본인이 첼시 팬인데다가 본인을 떠나보낸 무리뉴 밑에서는 별로 뛰고 싶어하지 않다고 예상했기에 팬들과 언론 모두 첼시로의 이적이 확정적이라 믿고 있었는데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무리뉴와 우드워드 부회장의 철저한 계획하에 루카쿠 영입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BBC에서 맨유와 에버튼의 이적요합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으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첼시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맨유 팬들은 엄청난 반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말 그대로 첼시 보드진의 안일함과 우드워드와 무리뉴의 치밀한 전술로 인해 역대급 반전이 일어난 셈이었으며 패닉에 빠진 첼시는 부랴부랴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후였고 결국 루카쿠는 첼시가 아닌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카쿠의 에버튼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10대 시절에 받아왔던 기대치를 그대로 발산한 모습을 보여준 몇 차례되는 선수였으며 워낙 덩치가 커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10대 시절부터 EPL의 각종 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해오며 루카쿠는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죠. 비록 지금은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월드컵에서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며 욕을 먹고 있지만 한때 에버튼에서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으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준 로멜루 루카쿠. 여러분들은 루카쿠의 에버튼 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